자, 114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접속사가 있지, 그지? 자, 근데 접속사 있잖아. 접속사를 갖다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분류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 하고 또 뭐 종속 접속사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일단 좀 용어적인 게 나오는데 약간 지루하더라도 좀 잘 듣길 바래요. 자,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5가지를 떠올리면 돼. 바로 and, but, or, so, 뭐까지? for까지, 오케이? 응? 근데 이 중에서 요 세 개는 이 세 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순수한 등위 접속사야. 오케이? 하지만 or하고 for는 약간의 학자들에 따라서 저게 무슨 등위 접속사냐, 종속 접속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약간 이론의 여지는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체로 다 얘네들은 뭐야?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거는 이걸 뺀 나머지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오케이?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이걸 뺀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등위 접속사는 어떤 걸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지? 등위 접속사. 저 등자가 무슨 등자? 같을 등자, 그지? 위자가 무슨 위자? 지위할 때 위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위의 것을 연결하는 말이에요. 같은 지위에 있는 것,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동사면 동사, 구면 구, 절이면 절,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을 연결해 준다. 됐니?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렬 구조, 오케이? 그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 근데 어쨌든 등자가 같을 등자, 이게 지위할 때 위자. 나는 쉬운 한자는 안 쓴다. 오케이? 종속 접속사, 이것도 굉장히 쉬운 거지, 그지?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종속.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속해 있다는 얘기지, 그지? 얘가 따로 독자적인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속해 있는 거, 오케이? 알겠니?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오케이?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많잖아. 오케이? 이거를 뺀 나머지 뭐 when이라든지, 오케이? when이라든지 if라든지, 오케이? 뭐 though라든지 그와 같은 접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못 볼 거야. 오케이? 선생님한테밖에 못 들을 거야 아마. 오케이? 그럼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뭐 도대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분류를 한 것일까? 오케이? 자, 그거를 알고 싶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뒤에도.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접속사가 되어 있는 형태가 이 형태 말고 또 뭐 어디 있니? 접속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절이 또 오고 이런 형태도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구분을 하느냐?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바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오케이? 이거에 따라서. 등위 접속사는 뭐냐면 등위 접속사는 이거는 되는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는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쓰지 못하는 거, 오케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응? 이렇게 쓰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뭐다? 등위 접속사다. 신기하지? 응? 종속 접속사는 어떻게 할까? 종속 접속사는 둘 다 돼요. 오케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야. 그냥 이렇게 글자적으로 보면 좀 어렵지, 그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he is 예를 들어서 he is tall. 오케이, but she is short. 이렇게 딱 쳐봐요. 자,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그지? 걔는 막 크지만은, 걔는 저기 뭐야, 키가 작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이런 건 굉장히 자주 봤을 텐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봤을 텐데, 요거는 어때? But she is short. 그러니까 컴마 딱 찍고, he is tall. 이런 거 본 적 있냐?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해하겠니? 물론 여기에서 얘가 없이 그냥 but 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마침표로 끝나지는 문장은 있지, 그지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but 절이 먼저 오고 컴마 찍고 다음에 이렇게 절이 오는 형태, 이런 형태 못 봤지? 오케이? 이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진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위 접수사라고 한다. 이해하겠니? 근데 종속접사는 어때요? 종속접사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걔는 뭐 착했어요. 오케이? 뭐 이렇게 그 애였을 때, 오케이? 아이였을 때 착했다 하면 착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He is good. He was good. When he was a child. 걔가 아이였을 때 착했단 말이야. 오케이? 지금은 개판 있는 모양이네. 그지?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When he was a child, he was good. 자, 이건 둘 다 되죠? 그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속접수사라고 한다. 됐니?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 시험과는 상관이 없지, 그지?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이 왜 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지, 그지?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for 때문에 해준 거예요. 이 for를 갖다 여러분들 해석할 때 어떻게 하니까 가장 올바른가? 라는 것을 선생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야. 오케이? 이왕이면 그래. 이런 게 안 하면 좀 뭔가 다른 애들 모르는 거 알면 기분도 좋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이건 사실 시험과는 상관없다. 뭐 때문에 했냐면 얘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so도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 so도 항상 보면 뒤에 so 그래서 어쩌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이해하겠니? 근데 for는 뭘까? for는 이유를 나타내지. 이유를 나타내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지? 얘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사 많죠. 뭐 이유를 나타내는 거 뭐 대표적으로 because, 그지? as, 그 다음에 since, 그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for도 이유를 나타내고. 근데 다른 거 for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뭐뭐 때문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라. 오케이? 걔네들은. 하지만 for만큼은 어떻게 해석해라?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라. 선생님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얘는 항상 뒤에, 항상 이런 식으로 뒤에밖에 못 와요. 이해하겠니? for절은, 이 for가 이끄는 그 절은 말이지, 항상 뒤에밖에 안 쓰여.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everyone, likes him. 왜 좋아할까? For he is good. 착하기 때문에. 오케이? 됐니?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은 걔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걔는 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이런 거 못 봤지? 뭐 신경을 안 썼으니까 물론 잘 기억도 안 나겠지, 이거는. 오케이? 이런 건 안 된다고. 응? 이런 형태는 없다. 오케이? 이해하겠니?
그러면 왜 선생님은 왜 for를 갖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이유를 나타낸 말이 뒤에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뭐야? 어떤 사실이 올 거고, 그지? 그지? 사실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요? 사실이 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for절은 항상 뒤에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얘는 뭐다? 앞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나라에 가장 적당한 말은 뭐겠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됐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지? 알겠니? 이렇다. 왜냐하면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만큼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고 해석해라. 나머지 건 그냥 전부 다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고. 됐지요? 오케이. 그리고 이 느낌이 어떤 거예요? 앞에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해서 부가적으로 오케이? 뭔가 이유를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맨 처음에는 얘는 뭐냐면 어떤 사실을 얘기했어. 오케이? 근데 사실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거에 대한 이유도 좀 얘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뒤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오케이? 그 for에 대한 설명이 그래요. for에 대한 설명이.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for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저렇게 해석해 주길 바란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절, 종속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거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선생님이 용어를 좀 잘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절이니 종속절이니 라는 얘기는 많이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주절, 종속절 얘기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탁 알아들어야지, 그지? 오케이? 한참 생각하고 나서 저거 이게 하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주절, 종속절 관점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왕 그걸 설명하는 김에 좀 다른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설명하자.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등위 접속사로 해서 연결이 됐을 때는 이때의 각각의 절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럴까? 이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죠. 응?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지? 이 각각을 뭐라 부를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거, 같은 지위에 있는 절. 그래서 등위절이라고 그래, 등위절. 오케이? 등위절. 하지만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하는 김에 설명한 것 뿐이니까.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주절 종속절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야?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 있잖아. 오케이? 그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종속접사는 왜냐면 이게 두 개 다 되니까, 그지? 우리가 아까 그랬지,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야?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속해 있는 거, 어떠한 것에 속하게 되는 거야, 얘는,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어디에 어디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뭐야? 주인은 아니지,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주인이 되는 건 뭐겠어?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얘가 주인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얘를 갖다가 뭐야?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속된 절이다.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종속절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절이 되겠지, 그지?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주절, 뭐 종속절 이래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등위 접속사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하잖아.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종속절이란 어떤 거다? 접속사가 있는 절이다. 오케이?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 오케이?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접속사가 이끄는 절. 됐어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바로 종속절이다. 그리고 접속사가 없는 절이 바로 뭐야? 주절이다. 걔는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런 느낌으로.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용어적인 것 때문에 또 하나 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얘기를 듣는 게 있었지. 어떤 얘기를 들어요?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부사절이니 이런 말 듣지. 그지? 근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다 뭐야? 다 종속절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등위절일 때는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거지, 그지? 오케이? 왜냐면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지? 오케이? 근데 그래서 종속절은 이 종속절을 분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다. 얘는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야?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종속절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명사절, 명사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알면 좋겠지. 근데 선생님 항상 뭐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 명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실제로 쓰임에 있어서 주목보로 걔는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오케이? 절인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영어에서 뭐가 있을까? 오케이? 누구는 뭐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 오케이? 그러한 내용을 나타내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영어에서는 뭐가 있을까? 바로 요거다. 대표적인 게 뭐야? 대절. 그치?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죠. 됐어요? 또 뭐뭐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왓절. 됐니? 오케이? 또 뭐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오케이?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말도 뭐야? 명사 역할을 하지, 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야? if나 또는 뭐다? whether절. 또 뭐가 있어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도 여러분들 뭐가 돼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도 명사절로 쓰이지, 그지? 알겠니?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 저기에서 if하고 whether절과 그 다음에 저기에서 의문사절은 뭐라고 그래? 간접의문, 오케이? 이해하겠니? 오케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의문사가 이끈다고 했을 때 아니야.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이제 형용사절을 알면 되겠지, 이제. 형용사절은 영어에서 뭐가 있어요? 형용사절은? 영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형용사절.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동사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용사, 즉 명사를 꾸미는 건 영어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 뭐야? 관계사절, 오케이? 이해하겠니? 관계사절만이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를 갖추면서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해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절은 뭐다? 관계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만이 형용사다. 다른 것은 형용사로 못 쓰인다. 오케이? 절의 형태로 해서. 근데 선생님 여기 뭐라고 했니 이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부음집합으로 해놨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야. 오케이? 근데 관계사절은, 즉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은 때에 따라서는 명사절로, 때에 따라서는 부사절로도 쓸 수 있다. 오케이? 알겠니? 자, 부사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부사절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됐니?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사실 의문사절이라고 했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WH절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케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if나 whether절, 그다음에 의문사가 이끄는 절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건 WH절입니다. 왜냐면 간접 의문문 말고, 오케이? 간접 의문문 말고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 보면은 왼절 있잖아, 왼절. 오케이? 왼절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있어요? 왼절 딱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 있지? 첫째는 뭐뭐 할 때에 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되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왼절 보이는 순간 바로 어떻게 쓸게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하면서 뭐뭐 하는 시간 이렇게 되지. 이해하겠어? 그때는 효용사절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근데 그거 말고 이 자체가 뭐뭐 하는 때라는 의미도 돼요. 뭐뭐 하는 때. 그때 이렇게 되지. 그 뭐뭐 하는 때 해가지고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근데 그때 성문 시리즈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해요. 결국은 써야 되네. 뭐뭐 할 때라고 하면 일단 뭐뭐 할 때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왼절이 딱 보이는 순간, 응? 이때 여기서 왜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하는 해가지고 형용사로 쓰이는 거지. 오케이? 한데 그거 말고 또 뭐야? 뭐뭐 하는 때 라는 의미도 돼요. 뭐뭐 하는 때. 오케이? 지금 명사로 쓰인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문 시리즈에서는 관계부사절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케이? 요 선행사를 생략을 해볼 수 있다.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 전체적인 의미가 이게 뭐뭐 하는 때 이런 의미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 선행사 생략된다. 생략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자체가 요번에는 요 자체가 뭐뭐 하는 때의 의미로 그냥 해석이 될 거 아니니? 이해하겠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 오케이? 근데 설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에, 오케이? 이런 부사절로도 쓰이고 또는 뭐뭐 하는 하면서 뭐야? 형용사절로도 쓰이고 그 다음 뭐야? 뭐뭐 하는 때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야? 명사절로도 쓰인다. 알겠니? 그럼 이때의 왼절은 뭐야? 이때의 왼절은 이건 뭐 간접 의문은 아니지, 그지? 오케이? 간접 의문이 아니잖아. 오케이? 간접 의문은 아닌데도 명사절이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명사절에는 뭐가 있냐? 대절, 왓절, 그 다음 if하고 whether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절.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거예요. 됐니? 물론 이때의 wh절에는 뭐다? 간접 의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하여튼 간접 의문문이 아닌 것도 있다, 오케이? 이해하겠어? 이거는 설명할 때 뭐라 그래? 왼절하고 또 선생님 뭐하고 똑같다고 그래? 왼절은 외월절하고 똑같이 설명하지, 선생님이. 그지? 특성이 똑같다. 얘는. 하는 김에 해보자. 이때는 어떻게 해석돼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아. 이때는 아이들이 보면 딱 하나밖에 기억을 안 하지. 외월절, 오케이? 그럼 딱 하나밖에 기억을 안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야? 지금 요거의 경우밖에 생각 안 하죠? 요거 보면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외월절이 왔을 때. 그지? 오케이? 이때 얘는 뭐야? 관계부사지. 그래, 안 그래요? 관계부사절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되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요거밖에 모르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알면 뭐까지 알아? 요게 요거까지 된다. 이때 이 선행사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돼? 이 선행사가 생략이 되면. 그러니까 성문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지? 이게 생략이 되면은 이 전체 해석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뭐뭐 하는 곳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뭐뭐 하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장소 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도 된다. 됐어?
오케이? 어쨌든 성문시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야? where절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야? 이렇게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명사의 의미로 쓰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요? 이때의 where절은 뭐야? 이때의 where절은 간접문은 아니지만 바로 뭐다? 간접문은 아니지만 역시 명사의 의미로 쓰인 거지, 그지? 이해하겠냐? 네. 오케이. 근데 요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선생님 원래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였다? 요것도 된다. 요거와 마찬가지로 얘는 뭐야? 뭐뭐 하는 곳에, 뭐뭐 하는 곳에서 이런 의미가 된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부사적으로도 쓰인다는 거. 이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오케이? 이제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종속질 어떤 것이 있다 다 됐지?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할까? 저거 외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명사절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전체적으로 다 알고 싶은데 보통 책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 이것 등, 뭐뭐 등 이렇게 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을 보자고. Day 114.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했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저기 여러분들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Do you wanna live now or stay on? 이렇게 나왔지, 그지? 오케이? Do you wanna live now or stay on? 이렇게 나왔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너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떠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계속 머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or 나오면 무조건 or이 나오면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건 버려라. 하여간 or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지? 선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와 같을 때는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가요. 이건 문법이 아니라 지금 독해적인 측면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보면 He fou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read, for his eyes were failing. 이렇게 나왔지? 그죠? 오케이. 자, 거기 한번 보면 He fou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read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it은 가짜 목적어지. 오케이? 그리고 뭐야? to read가 진짜 목적어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거기서 한번 보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뭐야? 그는 자, 글을 읽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 increasingly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increasingly가 뭐예요?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increasing가 무슨 뜻이야? 증가다, 증가시키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increasing 하면은 이게 뭐야?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요때까지는 그래도 대충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increasingly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increasingly를 우리나라로 옮길 때 어떻게 하겠어? increasingly 증가하게?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increasing이나 이건 영영사전식으로 아는 게 좋아요. 오케이? increasing이나 또는 increasing은 뭐냐면 more and more예요. more and more. 오케이? more and more. all the time.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increasing이나 increasing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야? 어떤 느낌? 점점 더 또는 점점 더 많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는 자 읽는 것이 뭐야?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다, 알게 됐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자, for 딱 나왔네. 컴마 찍고 for. 왜냐하면 요렇기 때문이다 이 말이지, 그지? 왜냐하면 his eyes were failing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서 또 표현 알아야 된다. 아, be fail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be failing은 뭐지? 비동사 다음에 failing 나왔을 때 무슨 뜻이야? 나빠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해하겠니? 이걸 또 실패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his eyes were failing 해주면 그의 눈이 뭐야?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케이? 됐니? 보통 이제 건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걔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걔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해봐. 걔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His health is failing. 알겠니? 오케이? 자, 그걸 알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2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Do as I say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거.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이때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뭐? 명령문 다음에 or.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때 or은 또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하지 않지. 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때 and는 명령문 다음에 and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보통 해석하죠. 저항명령이죠. 오케이? and 명령 다음에 or 나오면 뭐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지 않으면. 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되지, 이제. 근데 이건 이제 저학년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럼 무조건 명령문이 나와야지만이 뒤에 and, 오케이? 그러니까 and가 그러면, or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꼭 앞에 명령문이 왔을 때만 그런가? 그거는 아니다. 이해하겠니? 주로 이게 and가 그러면 or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보통은 앞에 명령문이 오고 나서 and나 or가 나왔을 때 보통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고. 이해하겠니? 말 그대로 and가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반드시 명령문이 와야 되고 or이 그렇지 않으면 뜻일 때 그럼 반드시 앞에 명령문이 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이해하겠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어떤 말을 했어요. 오케이? 알겠니? 가령 이렇겠지. 너는 뭐야? 너는 9시까지 오케이? 9시까지 이렇게 집에 와야만 한다. 오케이? 이해하겠니? 그거 어떻게 해요? You must be home 이렇게 해야지. You must be at home 이렇게 되겠지. You must be at home. 언제까지? By 9. 오케이? 이해하겠니? 9시까지만 집에 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Or you will be punished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명령문이 나오는 건 아니다. 오케이? 명령문이 나와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 다른 그러니까 명령문이 아닌 그냥 평소문이 온다 하더라도 평소문이 오고 나서 and나 or이 오게 되더라도 그때의 and는 그러면 or하면 그렇지 않으면 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 이해하겠니? 그걸 알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do as I say, do 해라 as I say. 이때 as는 뭐뭐대로라는 뜻이지. 오케이? as는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음미를 하라고 그랬어. 오케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바로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Lend me your map or I'll get lost. Lend me your map. 뭐예요? 나에게 너의 그 지도를 좀 빌려줘라.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지도 좀 빌려줘. Or 그렇지 않으면 뭐야? I'll get lost. 바로 뭐예요? 나는 길을 잃을 거야.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봐요. He majors in biology or the study of living things.
이때 all은 또는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도 아니고 지금 뭐야 직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나왔죠. 근데 요것도 그냥 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떨 때 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느냐 그거 많이 사용되는 형태를 알면 좋겠죠. 오케이? 우리가 또는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오케이? 서로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이때 오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또는이라고 해석하지. 되니? 하지만 그게 아니고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컴마를 찍고 올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컴마를 찍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여러 개를 나열할 때 맨 끝에 컴마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하겠니? 만약 여러 개를 나열할 때 A, B, C, 그 다음에 or D 이 말이잖아, 그지? 얘네들 중에 뭐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A 또는 B, A, B, C 또는 D 이런 말이잖아, 그지? 이해하겠어요? or이 헷갈리면 and로 생각해봐. 그럼 뭐야? A와 B와 C와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뭐예요?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온 게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컴마 찍고 all이 나오는 경우는 이때의 all은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1차적으로 뭐를 떠올려라? 이때의 all은 즉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즉, 뭐 다시 말해서 이런 말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요 A에 대한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온다. 왜냐면 직이라는 뜻이니까. 됐어? 오케이.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 He majors in biology. 자, 걔는 생물학을 전공한다, 그지?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뭐가 났어요? 컴마 딱 찍고 or the study of living things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이해하겠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맞다. study of living things. 우리가 living things는 우리가 생물이죠.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생물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물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생물학이 바로 뭐야? 생물에 대한 연구지. 그래, 안 그래?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오른 말, 즉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통 어떨 때 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보통은 앞에서 말한 거, 예를 가지고 어떤 단어, 어떤 명사를 얘기했어요. 오케이? 명사를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오케이?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풀었을 때 좀 보통 많이 쓰겠지, 그지? 이해하겠니? 자, 그렇게 알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은 사실 어려운 문장이야. 그리고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그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and는 go, come, tried에서 to 대신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알기를 봐요. 뭐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서 뭐 come and see me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come 다음에 and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오케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때는? 물론 그러니까 와서 나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지? 와서 나를 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지?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꼭 그런 식이 아니라 바로 뭐야? 이 and가 to의 의미, 그러니까 to 대신에 쓰인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come and see me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나를 보러 와라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다. 됐니? 오케이. 자, 이게 글이니까 저렇게 되지. 사실 글이니까. 근데 글이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할 때는 구분이 돼요. 사실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게 와서 나를 봐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된 거야. Come and see me 이렇게 얘기해요. Come and see me. 오케이? 이해하겠니? 하지만 이 and가 to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Come and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렇게 돼요. 알겠니? Come and see me. 오케이? 됐니? 오케이? go도 마찬가지다. 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go and 이렇게 하지. go and 어쩌고. 오케이? 하지만 자, 뭐뭐 하러 가라. 뭐뭐 하러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gone 이렇게 돼요. gone 이렇게 돼요. gone.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try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try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try and find it 이런 표현. 오케이? 요게 어떠한 내용을 얘기한다?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이지. 이때 얘가 지금 to란 얘기야. 됐어요. 오케이.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고. 보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 개를 단일 개념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두 개를 단일 개념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그 밑에 한 거 봐요. 자, bread and butter is good for breakfast. 이렇게 나왔지,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지금 선생님이 잘못 읽은 거야. bread and butter is good for breakfast.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잘못 읽은 거예요, 사실. 지금 선생님 bread and butter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빵과 버터라고 읽은 거야. 이해하겠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예요? 버터 바른 빵이 지금 아침 식사에 좋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그럼 버터 바른 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하고 어떤 거 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마치 하나로 해가지고 단일 개념으로 쓰인 거 있잖아. 오케이? 그렇게 읽을 때는 이때는 bread and butter 이렇게 읽지 않고 bread and butter 이렇게 해요. bread and butter. 오케이? 됐니? 그래서 글로만 배우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언어는. 이해하겠니? 자, 이와 같이 요거는 하나로 보는 거죠. 버터 바른 빵. 버터 바른 빵은 하나지, 그지? 그걸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치환할 수가 있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줄 달린 식이 어떻게 해요? watch chain 이렇게 되지요. 그지? 이때는 얘가 뭐예요? 이게 단일 개념이야. 됐어? 오케이? 이게 만약에 낱낱개일 경우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낱낱개일 경우에는 이때는 a watch 그 다음에 뭐야? and a chain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원래는 낱낱개일 때는 이거는. 이해하겠니? 근데 그냥 a watch and chain 했다는 얘기는 이걸 하나로 본다는 얘기야. 됐어요? 또 있지? 여러분들 a needle and thread. 오케이? 이거 생각해봐. 이걸 갖다가 a needle and thread 하면 뭐가 돼요? 바늘 하나와 그 다음 and a thread 하면 실 하나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서 어가 없지, 그지? 이때 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다. 얘는 하나의 개념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뭐야, 이거는? 뭐예요? 실겜 바늘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하겠니? 이 실겜 바늘을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있으면 실겜 바늘. 됐니? 오케이. 여러분들 이것까지 되죠? 사실 보면 이거 다음 문장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어법상 틀리는 거. 오케이. He is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있나 모르겠다. He is a musician and a statesman. 오케이? 자, 이건 뭘까? 맞아, 틀려? 일단 이 문장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겠어? 그는 음악가이자 정치가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a musician 한 다음에 and statesman 하게 되면 뭐냐? 이거 뭐지? 음악가지, 그지? 음악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and 하면 뭐예요? 정치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그럼 두 명이 돼버리잖아. 이해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쓰이질 않는단 말이야. 이때는 어떻게? 어를 쓰지 않고 요걸 하나의 개념으로 된다 이 말이야. 음악가이자 정치가이다. 됐어? 그럼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한 구두쇠가 있었는데 더 지독한 구두쇠. 에?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저기 뭐야 생활을 할까? 뭔가 좀 배우기 위해서 구두쇠가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얘가 뭐냐면 그냥 맨손으로 가기 뭐 하니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 이 구두쇠가 정말 종이를 갖다가 물고기 모양으로 자른 거야. 오케이? 물고기 모양으로 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기 뭐야 그릇에다가 오케이? 그 물고기 모양으로 자른 종이를 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담근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건네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네줬다. 자, here are a fish and ball as a humble present. 이제 험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태생이 천한 뭐 이런 의미도 있지, 그지? 천한, 비천한 이런 의미, 그지? 그런 뜻도 있지만 당연히 또 뭐도 있어요. 겸손한의 뜻도 있지, 험블이. 오케이? 하지만 그 뜻 말고 또 뭐야? 변변찮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변변치 않은, 오케이? 이해하겠니? 오케이? 변변치 않은 또는 뭐 이렇게 하찮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험블이. 됐어?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뭐야? 그래서 humble present 해가지고 뭐야? 변변치 않은 선물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건네주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직역하면 변변치 않은 선물로서 요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해주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뭐야? 변변치 않은 선물이지만 여기 있습니다. 요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네주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틀린 문장, 어법상 틀린 문장 해가지고 다른 앞에 지문 쫙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이 거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다른 거 딱 있었는데 애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 굉장히. 오케이? 응? 그럼 여기서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잘 봐요. 이게 만약에 요 뒤에 있는 걸 보면 알겠는데 a fish and bowl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이게 물고기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그릇 하나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걸 두 개라는 관점에서 건네줄 때는 here are a fish 한 다음에 and 다음에 어떻게 돼요? a bowl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따로따로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니? a fish and a bowl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쓰였어요? fish and bowl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바로 뭐야?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쓰인 거라고. 오케이?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자른 거 여기 이렇게 여기 담아가지고 준 거지, 이게? 여기 물이 이렇게 있고, 그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단일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here are가 아니라 방은 뭐다? is가 되는 거야, is. 됐니? 하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주어는 얘잖아, 그지? 얘가 이제 단지 이제 도치가 된 것 뿐이고 부사가 앞으로 나오고 동사 주어가 된 거잖아. 됐니? 그래서 저거를 좀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용의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야? both A and B 뭐예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그럼 not only A but also B는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말이지, 그지? 자, neither A nor B는 뭐예요? A도 B도 둘 다 뭐뭐가 아니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야기니? A도 B도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either A or B는 뭐죠? either A or B. 그치. A 이건 그러니까 A나 B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말이죠. 됐니? 오케이. 근데 그것도 밑에 보면은 우리 네 번째 문장 보면 not A but B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지, 그지? not A but B. 그래, 안 그래요? not A but B는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 그지? 이해하겠니?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 용어 몰라도 되지. 근데 용어는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왜냐면
거기 보면 그 뭐 both A and B, not only A but also B, 뭐 neither A nor B 뭐 이와 같은 등등 보면은 다 뭐가 있니? and, but, or 이와 같은 지금 등위접수사가 들어가 있지, 그지? 그거하고 짝을 맺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하겠니? 서로 이게 상호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등위 상관 접수사라고 얘기해요. 알겠니? 오케이.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요 표현하고 요 표현하고 나중에 막 애들이 헷갈려 한다. 차이는 뭔데? 차이는 only 하나밖에 없는데 뜻은 천연지차다. 오케이? 일단 여기에서 이거는 뭐예요? 일단 not A but B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A는 아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A는 아니고 뭐가 그렇다? B가 그렇다는 얘기지. A가 아니라 B 이 말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거 왜 했냐면 올소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이렇게 쓰니까 뭐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쓴 거야. 그렇게. 오케이? 실제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문장에서는 올소가 생략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 but B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건 다른 뜻이다. 물론 이때는 올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만 이때는 뭐야? A도 그렇고 B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지?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하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디가 안 나와도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되는 거지. not only A 하면 뭐야? A만이 아니다. 오케이? 단지 A만이 아니다. 오케이? A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야? A만이 아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건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 not only A 하면 A만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또 다른 것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not A라고 하는 건 뭐지? A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그지? 됐니? 오케이. 그거를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이런 뜻으로 쓰이시는 게 뭐가 있어요? only 말. only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다 되지. 다만 단지 뭐야? just. 오케이? just도 only하고 같잖아. 그지? M으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M으로 시작하는 거. really. 야, 너희들이 그 실제에서 이게 not only가 나오는 게 아니라 not merely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not simply. A, but also B.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lso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요거 말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 하고 나서 also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또 뭐예요? as로 시작하는 건 뭐야? as, well도 우리가 also의 뜻이지. 뭐뭐도 또한. 됐니? 저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쓰이냐? 반드시 아니지. 오케이? 얘가 not only 한다면 여기서 마침표를 딱 끝날 수 있어요. 마침표로. 그 대신 뭐야? 마침표로 끝나고 그 다음 뭐야? 뒤에 but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꼭 한 문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Understand? 오케이. 자, 근데 우린 이게 뭐하고 같다고 그러죠? 뭐하고 같다고 그래? B as well as A하고 같다고 그러지? 그지?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 왜 A, B가 서로 바뀌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꾼 거야. 오케이? 요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니? A냐 B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각을 잘해라. 해봐. 생각을 해보고 얘기해.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야,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게 A야? 야, 걔만이 아니라 걔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생겼다. 야,
동건이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 선생님도 잘생겼다. 오케이? 그럼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알겠냐?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야? B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해하겠어? 지금 여기에서는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사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주어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어로. 응?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모의고사에는. 그지?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도 뭐 당연히 단골이고. 응? 이게 동사 이렇게 왔을 때. 야, 동사는 그럼 어디에 일치시켜서 지금 이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되느냐? A냐 B냐? 시험 나오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이해하는 순간 저절로 암기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단순 무식하게 제발 무식하게 암기만 하지 마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면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지? 선생님 그걸 강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얘한테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동사를. 지금 여기에서는 뭐다? 얘한테 일치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A를 갖다가 뭐로 만약에 not only not only you, 오케이? 여기 이제 A를 갖다가 you, but also 여기 갖다가 뭐 이렇게 he, 오케이? 이렇게 딱 쳐봐. 여기 뭐 is are, 그 다음에 여기 뭐 handsome 이런 말이 나왔다 쳐. is are야. is야 are야. is란 말이야. 오케이? 어떤 아이들 보면 얘뿐만 아니라 얘네 두 명이니까 R 아니야. 두 명이니까 R가 아니냐. 오케이? 아니면 여기는 A한테 중점을 둬가지고 여기니까 R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참 틀린다 이 말이지. 그지? 여기서 얘기가 지금 B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우리 is가 돼야 된다.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좀 거꾸로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 he, 얘가 이제 he가 되겠고 여기는 뭐야? you가 되겠지. 그지? 됐니? 이때 바로 저 B에 일치시켜서 is가 된다. 그지?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서 애절 할 때 이게 왜 누구를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헷갈릴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as 원급 as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영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as handsome하다. 오케이, as 동건. 오케이, 상당히 난 기분 나쁘지, 그지? 오케이, 어쨌든 간에 걔는 동건만큼 잘생겼다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야.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요? 이해하겠니?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야? B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도장을 잘 찍어놔요.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구나.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동사하고 동사도 이렇게 연결하네. 등상관접사가. 그지? 오케이? 그 눈도장 찍어놔.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구나. My father neither drinks nor smokes. 오케이? 알겠니? 이렇게 동사끼리도 이렇게 등기상조 연결할 수 있구나. 아버지께서 뭐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I respect him. 이거 보니까 not because he is rich, but because he is diligent. 야, 이렇게 절과 절도 연결하네. 그죠? 오케이? 근데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그지? 등위접사가 뭐니? 등위접사는 다 연결할 수 있잖아. 그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다 연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래도 눈주장 찍어 놓으라고. 나는 그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뭐 때문에? 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지? 됐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뭘까?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등위 접속사나 등위 상관 접속사는 보통 같은 품사나 같은 종류의 문장 성분을 연결하는데 이를 병렬 구조라 한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사실 시험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나오는 건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해석을 해야지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형태에 따라서 그냥 빨리 그냥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아. 여러분들 병렬 구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and, but, or 이렇게 나오지. 등위 접수사 나오지. 그치? 자, 이건 등위 접수사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여기 같은 지위를 가진 것들이 온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뭐 명사면 명사, 효용사면 효용사, 부사면 부사, 동사면 동사. 됐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시험에 안 나고. 오케이? 그럼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만약 ing가 오면, 오케이? 동명사가 오면 요 뒤에도 뭐가 온다? 동명사를 쓴다. 이해하겠니? 그러면 여기서 왜 되냐면, 자, 그럼 여기에 투부정사는 오면 안 되느냐? 안 된다. 왜 안 돼? 야, 동명사가 이게 명사 역할하는 건데 부정사도 명사 역할하는 거니까 투부정사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오케이?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쓰이질 않는다, 일반적으로. 알겠니?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알겠니? 모든 예외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야, 그지? 오케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또 알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냐? 좀 어렵더라도 해줘. 들어라. 그럼 간단하게 간결하게 정리해 줄게요. ing는 뭐예요? ing는 동명사인데 부정사가 어떤 특성이 차이가 있어요? ing는 시간적인 관계에서는 뭐를 나타내? 시간적인 관계. 이거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보통 얘기하죠. 과거와 관련돼 있죠. 물론 이것이 현재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하겠니? 그리고 투부정사 뭐와 관련돼 있어? 미래와 관련돼 있지, 그지? 근데 시간적인 거 말고, 오케이?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ing는 뭐야? 이건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general하는 경우,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투부정사 뭐야? 스피시픽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구체적인 경우, 그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만약 어떤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딱 썼어, 그지? 그럼 당연히 이 뒤에도 뭐예요?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ing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요와 같은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과거에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이다 이런 말 같은 거 그 말을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럴 경우에는 요것도 쓰이고 뒤에는 이게 올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이지, 그지?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런 걸 안 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요건 요거고 그 다음에 앞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해? 뒤에도 역시 뭐야? 투부정사가 오지, 그지? 이해하겠니?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디 ing 와 안 와? 일반적으로 안 와요. 됐니? 오케이.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사하고 부정사를 연결할 때는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생략이 가능하다, 그지?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줘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여기
투부정사에서 요 동사원형과 동사원형을 연결했다고 보는 거지. 이해하겠니? 일반적으로는 뭐야? to를 쓰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to를 쓰는 경우도 있다. 책에는 안 나오지, 그지? 하지만 to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to를 쓸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앞에서 투부정사를 말한 게 좀 길 때 있지. 오케이? 이게 좀 길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좀 길 때는 그다음에 등위접사가 나오고 난 뒤에라도 뭐야?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좀 더 올바라요. 생략의 기본 원칙이 뭐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원리를 알면 중요한데 모든 언어에서 생략과 관련된 것은 다 뭐와 관련돼 있어?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뭐지? 그리고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생략하더라도 혼란의 여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생략을 해주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야. 좀 더 세련된 문장이고. 알겠니? 하지만 생략을 했을 때 뜻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앞에 게 길다고 하면 뒤에 등위접사가 나왔어. 그지?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게 앞에 그 투부정사하고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 자체가 그냥 동사인지 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그때는 뭐야? to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원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얼마든지 응용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볼까? 자, 말은 쉽지 이게. 자, 말은 쉬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실제 문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만만하게 풀지를 못한다. 애들이. 뭐 이게 어려워요? 같은 형태가 오면 되는데. 그래?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병렬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독해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같은 지혜의 것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요 뒤에 나오는 놈은 오케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놈은 이 놈은 뭐야? 여기에 첫 번째로 걸리는 거고 오케이? 요 앞부분에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다? 두 번째로 걸리는 것이다. 이 앞부분에. 됐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런 거지. 그 수학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ax 플러스 bx. 이게 좀 별로지, 그지? 이게 좀 잘못했네. xa. 가만있어 봐. 이렇게 거꾸로 하자. 이렇게 거꾸로. xa, xb.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x, a 플러스 b. 훨씬 더 세련됐네,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가 여기서 뭐야? 공통적인 거다, 오케이? 얘는 뭐야? 첫 번째 걸리는 거고 얘가 두 번째 걸리는 거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일단 병렬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걸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정확히 하려면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보면 He wants to speak English 이렇게 하자. Korean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And 자, write it. write냐 write냐. 애들 막 형태적으로 외우는 애들 이렇게 한다. 선생님, 지금 여기 보면 write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딱 생각해봐. write 이게 어떤 게 연결하는 건가, 그지? write가 오게 되면은 오케이 이게 주어가 지금 he잖아, 그지? 오케이? he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동사로 오게 된다면 write가 와야 되지, 그지? 근데 write가 왔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어떤 거하고 연결됐다? 지금 얘하고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걸 write로 했어요. 오케이? 걔는 운이 좋은 거지, 그지? 하지만 등위 접속사가 반드시 요거 앞에 나오는 거하고 연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그지? 왜냐면
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얘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걔는 운이 좋은 거고. 이때 만약에 right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ight로 하게 되면 이때는 이 and가 얘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바로 뭐야? 얘하고 연결된 거지,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돼? 얘가 공통적인 게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want to speak English가 1번이고 and 그 다음 뭐야? right it이 2번이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야? 이게 he가 지금 빠져 있다고 보는 거지, 내용상. 이게 만약에 right가 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좀 구분하자면 이때 얘는 뭐야? he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지, 그지? 요때 right를 쓰게 되면 뭐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야? 내용상. 이 앞에 공통적인 게 요거 아니야, 그지? he wants to가 지금 빠져 있다고 보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에 부정사 왔으니까 동사원형 골랐어요. 이렇게 하지 마. 때에 따라서는 뭐다? 때에 따라서는 요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동사하고 연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형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은 쉽잖아. 말은 똑같은 형태의 것이 온다, 그지? 이해하겠니? 근데 여기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요거 동사원형이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사가 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뭐다? 이 전체의 문장을 다 해석을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그지? 그래서 병렬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야? 역시 영어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야. 독해가 돼야지만 문제를 푸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서 고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 right가 오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뭐야? 동사원형이 왔네, 그지? 그럼 여기에 걸리는 거네, 그지? 그럼 내용이 어때요? 걔는 영어를 뭐야? 영어를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어? 알겠니? 그리고 여기 이제 write it 하면 어떻게 돼? 걔는 또 뭐야? 그것을 쓰기를 원한다, 오케이? 지금 그 말이 되잖아, 그지? 이해하겠니? 근데 요걸 만약에 write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write로 하게 되면 write로 하게 되면 이게 동사니까 요 앞에 여기 동사가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걸리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지? 한번 해석해봐요. 걔는 영어를 말하기를 원한다. 걔는 영어를 말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글을 쓴다. 그것을 쓴다. 말이 되냐? 안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right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그지? 해석을 해보니까, 그지? 그래서 뭐다? 이때는 right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골라야 돼. 오케이? 됐니?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안 했던 거 2번의 네 번째 문장을 봐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이런 문장은.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여러분들 but이 그러나라는 거 말고 그러나라는 거 말고 여러분들 but이 that not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알지, 그지?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을 거야, 그지? 관계대명사에서 보면 유사관계대명사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경우, 오케이? 부정어가 있을 경우 이거지. 우리가 선행사 부분에 선행사 부분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때, 오케이? 이때 but을 써가지고, 오케이? but이라고 하는 이 접수사를 써가지고 뭐뭐 하지 않는 뭐뭐는 없다 해서 우리가 강한 이중 부정이 있죠. 오케이? 이중 부정어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의 but이 뭐예요? 이때의 but은 오케이? 뜻이 뭐야? 이건 that not의 의미다.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중부정을 나타낸다. 됐어요? 오케이? 유사관계대명사에서 배웠잖아, 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선행사 부분에 부정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중부정에 글을 함으로써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때 but을 쓴단 말이야. 됐어? 그럼 이 자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there 이즈가 빠졌네. there is.
There is no one but wants happiness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여기 뭐 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냐? 오케이? 그건 아니고 여기서 바로 뭐지?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한다, 그지? Everyone wants happiness.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but이라고 하는 것이 that not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but이 that not의 경우로 쓸 수 있다. 어떤 경우? 바로 요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고 우리가 연대 그 so 어쩌고 된 용법 있지? so 어쩌고 된 용법. 오케이? 매우 어떠해서 어떠하다. 오케이? 됐니? 그럼 뭐가 있어요? 이렇게 so가 오겠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오겠지. 그래 안 그래? 응? so 어쩌고 된 so뿐만 아니라 뭐도 쓸 수 있어요. such 어쩌고 that도 쓸 수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일 경우에는, 그지? 하지만 이 구문에 있어서도 역시 이렇게 but이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but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 이런 형태로 쓰였을 때 바로 이때의 것이 바로 뭐다? 이때의 것이 바로 that not의 의미다. 근데 여기에서 뭐야? 이게 that을 뒤에, 그러니까 but that을 쓰기도 하고 그냥 but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니? 하지만 이 but 자체가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 but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겠니? 오케이? 우리가 but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도 그러나라고 할 때도 뭐야? 이거 뭔가 부정적인 게 되는 거지, 그지? 앞에서 말한 거하고 반대예요. 어떤 부정적인 거, 그지? 느낌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때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는 해석을 할 때 뭐뭐 하지 않을 만큼 또는 뭐뭐 하지 못할 만큼 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